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중독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인터넷 게임 중독. 둘째, 인터넷 음란물 중독. 셋째, 인터넷 채팅 및 메신저 중독. 넷째, 인터넷 커뮤니티 중독. 다섯째, 스마트폰 중독과 태블릿 PC 중독. 여섯째, 정보 검색 중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잘라나, 함께하자. 얘들아, 잘 봐.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잘라나, 너 인터넷 게임에서 진짜 유명하더라. 그래? 그러게. 인터넷에서는 게임 지존으로 통하던데?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FPS와 RPG, 그리고 스포츠 게임 등을 통해 친구도 정말 많아졌어. 나도 게임하면 너처럼 이렇게 친구가 많아질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달라나, 여기서 아이템은 어떻게 획득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니? 그거 내 블로그에 다 정리해놨어. 그거 보고 아이템 다 획득해야지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 역시 잘라니가 최고다. 고마워. 안녕하세요, 잘란이 어머님. 네, 선생님.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잘란이가 요즘 부쩍 결석이 잦아져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네? 잘란이가 결석을요? 그럴 리가요. 오늘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란이가 게임을 밤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선 매일 졸고 집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어머니.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 잘란! 에어? 너 오늘도 학교에 안 갔어? 대체 뭐가 문제야, 응? 엄마, 나 학교가 너무 싫어. 왜 싫어? 학교를 안 가면 어쩌려고? 나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학교 가기 너무너무 싫어. 나 자퇴할래요. 엄마. 자퇴라니, 말이 되는 소리니? 안 돼, 절대 안 돼! 컴퓨터 끄고 당장 자! 만 원만 꺼내가면 모르겠지? 야호! 이거 가지고 PC방에서 1시간만 하고 봉어리 내서 자야겠다. 우리 잘난 학생 반가워요. 혹시 온라인 게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아케이드 게임, 액션 게임, 롤플레잉 게임 등 얼마나 많은데요. 잘 알고 있네요. 잘난 학생이 말한 게임의 종류 외에도 어드벤처 게임, 머드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등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MMORPG 게임인 리니지 1, 2 등과 액션 RPG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 게임과 FPS인 서든 어택 게임, 스포츠 게임인 피파 온라인 1, 2 등의 게임을 모두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잘난 학생도 온라인 게임 좋아하죠? 그럼요. 무지무지 좋아해서 매일매일 꼭 게임에 접속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건 아니겠죠? 2011년 온라인 게임 순위를 분석한 자료예요. 잘난 학생이 좋아하는 게임이 몇 위를 차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게임은 예전에 비해 점차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게임의 특성상 아쉽게 끝이 난 게임에 대하여 끝까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죠. 아,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접속하게 되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게 되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럼요. 폭력 게임의 경우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공격 본능을 만족시키고 가상 공간에서는 강력한 파워맨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성취 욕구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그럼 네트워크 게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트워크 게임의 경우 매번 다른 상대에 의한 새로운 게임 환경 조성으로 참여자를 게임에 빠지게 해요. 가상 공간에서의 게임은 현실을 잊고 또 다른 자신의 캐릭터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게 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잘라니는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나요? 네, 검색 중에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탐닉하게 되면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 현실의 학업과 가정, 친구 관계 등의 스트레스를 잊게 돼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은 대체로 중학교 남학생이 많아요. 인터넷 음란물은 성적 자극을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갖추기 이전의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으로 정신적인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음란물도 중독이 되나요? 네, 그럼요.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된 경우 음란물을 본 후에 왜곡된 성의식과 성태도 등이 나타나요. 인터넷 음란물 중독이 심한 경우에 청소년들은 음란물 장면을 자주 연상하거나 과도하게 자위 행위에 집착하고 지나친 죄책감과 결벽증 증세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정말요? 무서워요, 선생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음란물에 중독이 되면 성적 충동은 조절하지 못하여 성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충동을 성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넷 음란물의 내용처럼 근친상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적 환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인터넷 음란물 중독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며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강화시키며 성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게 만들며 실제적으로 매스컴이나 기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답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의 영향으로 실제적인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 등에 몰입하게 되며 향후 치료되기 힘든 성중독자로 발전할 수도 있답니다. 음란물 중독도 정말 위험하네요. 친구들한테 꼭 알려줘야겠어요. 혹시 인터넷 메신저로 채팅을 하나요? 그럼요. 요즘 채팅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채팅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디나 별명으로 대화명을 만들기 때문에 친구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비현실적인 신뢰감과 친밀감이 형성돼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학업의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 등의 문제를 메신저를 통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감성적인 청소년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쉽게 잃게 되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무뎌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비밀도 인터넷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인터넷 메신저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잡담으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난이도 메신저에 접속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나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거나 문자로 꼭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공휴일이나 학교와 학원에서 돌아온 경우 집에서도 메신저 접속을 하면서 새로운 창이 뜨면 알 수 있도록 볼륨을 크게 높이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그래야 제가 집 어디에 있건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컴퓨터 앞을 떠나거나 바쁘게 되면 항상 자리 비움을 곧 돌아옴, 다른 용무 중, 식사 중 등으로 자신의 상태도 수시로 변경하나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도
때때로 메신저에 접속해 있는 대화 상대들을 확인하고 쪽지 창이 뜨지는 않았는지 컴퓨터 화면을 수시로 보게 되죠. 또 혹시 접속해 있는 친한 친구에게 쪽지를 보냈어도 응답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나요? 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채팅 및 메신저에 중독이 된 것 같군요. 우리 잘난이는 뉴스에서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원조 교제 혹은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원조 교제나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일까요? 글쎄요? 설마 채팅으로? 네,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채팅으로 원조 교제나 성매매를 하고 용돈 혹은 생활비의 수단으로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요. 잘난이도 싸이월드나 블로그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싸이월드나 블로그 등을 꾸미기 위해 자료 혹은 사진, 음악 등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여러 곳을 서핑하면서 자신의 싸이홈피 혹은 블로그 등에 무언가를 올리기 위한 자료를 찾거나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뭘 올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업데이트에 대한 고민을 한답니다. 이러한 경우를 커뮤니티 중독이라고 해요. 학교, 집 등 언제나 인터넷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난이도 집착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전 자꾸만 조회수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조회수와 댓글의 숫자에 집착하거나 심지어 조회수와 댓글을 올리기 위하여 엽기 사진 혹은 엽기적인 자료 등도 올리는 등 커뮤니티에 중독된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요즘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어요. 우리 잘난이도 가지고 있나요? 그럼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춰 놓고 그 알람으로 일어나는 거요. 선두는 아침에 눈 뜨면 안경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찾던데요. 그렇군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해 여러분의 생활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후 간밤에 온 문자와 메신저를 확인하고 세수하고 밥을 먹죠.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친구와 SNS로 문자를 주고받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즐기면서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기는 하지만 틈틈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켜서 연예인 기사와 TV 등에서 보지 못했던 뉴스를 읽죠. 학교가 끝난 후 학원에 가는 길이지만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DMB 방송이나 영화 등을 다운받아보고 수시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친구들과 SNS로 이야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잘난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맞아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배터리가 얼마 없으면 불안감에 늘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거나 충전을 하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학습 및 정보와 기타 모든 것을 검색하려고 하기도 하죠. 요즘에 들어서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하루에 수백 통의 SNS 문자를 친구와 주고받는데 만약 SNS 문자가 오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상처와 소외감 증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에 중독이 심하게 되면 수면 부족과 목, 팔과 손가락 등의 통증을 겪을 수도 있으니 중독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죠. 선생님, 그럼 정보 검색 중독은 무엇인가요? 네,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정보 이외에도 계속해서 여러 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정보 검색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상태를 정보 검색 중독이라고 하죠.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검색하면서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지우고 하는 과정을 계속하는 상태도 정보 검색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청소년들이 정보 검색에 중독되는 현상을 인포러스트라고 해요. 인포러스트요? 그게 뭐예요?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강한 욕구를 뜻하는 러스트가 합성된 단어가 인포러스트랍니다. 인포러스트는 최근의 소비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쓰여요.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네티즌들의 태도와 IT 업체들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인포러스트 현상은 생활 곳곳에서 구체화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좋은 조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심리를 갖고 그 정보를 열광적으로 모으고 퍼뜨리는 사람을 인포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포러스트의 현상에 청소년들도 자연스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떤 영향을 받죠? 네, 대표적인 경우가 가격 비교 사이트와 바코드 스캔 기능이에요. 청소년들이 물건을 살 때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해보면서 구입하고 있답니다. 다양한 가격 비교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최저가를 찾고 품질과 서비스를 경험한 후기를 주고받는 커뮤니티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죠.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등장으로 인터넷 검색이 결합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것을 스캔바이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스캔바이 서비스는 제품에 찍혀있는 바코드를 카메라 폰으로 찍어 전송만 하면 휴대폰에 가격이나 제품 관련 정보가 뜨는 서비스로 만약 내가 본 전자상거래 업체보다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더 싼 가격에 판매하면 휴대폰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 기능을 통하여 구매할 수도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의 유형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진단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